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정재훈입니다. 저는 투자성과 개선에 대한 특허 예측 주가순 자산의 논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화면과 같습니다. 어, 해당 논문은 이 논문을 리뷰를 하였고요. 그 아래의 키워드들은 특허 예측 방정식, 시계열 회귀, 주식 성과, 그레인저 인과관계 분석, 특허 선행지표, 주가순 자산 비율입니다. 해당 논문의 목적으로 그레인저 커주얼리티 테스트와 시계열 회귀 분석을 통해 특허 지표로부터 주가 순 자산 비율을 정량적이게 예측 방정식을 구성하고 특허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우수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발견하고 전통적인 PB 투자 전략을 개선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혁신의 중요성을 연구 배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소비자, 기업, 경제 전체에 혜택을 주는 경제 발전이 필수 원동력입니다. 또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특허 또한 혁신의 결과이며 해당 연구의 기준 나라인 중국은 수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국가입니다. 이 중국 특허는 엄청난 양의 특허와 거대한 주식 시장을 가지고 중국 주식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주식 시장은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경제가 침체되면 이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과 미국은 무역 전쟁을 시작하였으며 이 지적재산권 문제는 무역 전쟁을 촉발하는 하나의 지렛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중미 무역 전쟁은 중국 주식 시장인 A주에서 우량주 기업의 주가를 하락시켰으며 주식 시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였지만 특허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중미 무역을 통해 주식 시장에서 기업들의 주가는 하락하였지만 특허 건수가 늘어났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중국 특허 지표가 중국 주식 시장의 A주의 재무 성과를 이 미중 무역 분쟁 전후로 예측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였고 이 연구에서는 그리고 이 중국 A주의 재무 지표를 정량적이게 예측하기 위해 특허 예측 알고리즘을 제안해서 이 최근 핫 이슈를 예측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정량적 투자를 위한 특허 예측 알고리즘 기반의 주식 선정 기준을 제안합니다. 이 기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주식 시장에 대하여 이 재무적 요인과 행동적 요인은 많이 연구되고 있지만 특허와 특허 지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투자 분석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요인들은 재무자산의 그룹에서의 특징이고 이 투자가 시장과 다른 위험 및 수익 지표를 갖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 이 투자자가 목표로 삼는 가장 일반적인 요인은 가치, 규모, 낮은 변동성, 품질, 높은 수익률, 유동성,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밸류 팩터는 저평가된 주식이 비싼 주식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경향이고 사이즈 팩터는 소형주가 장기적으로 대형주를 능가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낮은 변동성 요인은 주식 위험을 통제하는 데도 사용이 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금융시장 침체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멘텀 팩터는 이런 기울기, 경사 이런 것을 보는 건데 이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 적어도 단기적으로 상승 궤적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품질이나 이 높은 수익률이라는 요인은 이제 앞으로 진행할 분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자는 목표 단일 요인, 하나의 요인과 여러 요인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여러 요인에 걸쳐 자산을 분배하는 게 맞고 이 특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혁신의 산물인 특허는 이 논의되지 않은 여러 요소를 아우르는 자산 중 하나입니다. 이 미국 특허와 재정적인 기여를 확인하겠습니다. 특허를 보유한 R&D 능력과 시장 구조는 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과 특허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기여가 있는지 이 참고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예시를 보면은
이런 특허의 효율성에 대한 산업 수준의 측정과 회사의 과거 R&D 및 특허 성과에 대한 시장 평가와 또 현재 R&D 움직임의 상호작용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 수와 특허 인형은 회사의 성장과 양의 관계가 있고 수익성은 음의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 특허와 재정적인 기여를 보면은 중국은 세계 최대의 특허 출원국이지만 미국 특허에 비해 중국 특허의 효과가 어, 부족 효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한국, 인도, 브라질이 이 최근에 미국과 비교했을 때 R&D 효율성이 많이 상승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 산출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중국 특허 통계가 의미 있는 지표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상장 기업, 이 중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중국 특허 지표를 이용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은 상하이 선전이라는 두 가지 증권거래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 중국 어, 내국인들이 사용하는 중국의 A주는 4개의 주식판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하이, 선전, SME, GE 보드가 있습니다. 이 상하이 메인보드와 선전 메인보드는 이 국가 소유 기업이나 대기업이고 상하이 메인보드의 주가 변동은 이런 다른 세 가지와 비교했을 때 훨씬 작고 느리며 안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기업이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변동의 흐름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4개 주식 보드와 전체 A주 총 5가지를 연구하였고 이 주가 순 자산을 예측하기 위해서 특허 예측 방정식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아래를 보시면 간단한 주가 순 자산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랑 특허지표입니다. 어, 본 연구에서 관찰한 주식시장인 A주의 재무지표는 주가순 자산이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증권거래소, 연차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공시자료에서 PB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이 주가순 자산은 주당 가격의 비율이고 이 가치 투자자들이나 주식시장 분석가들이 널리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B 값이 3.0 미만은 전통적으로 가치 투자자는 이런 PB 값이 3.0 미만인 주식을 고려하는데 이것은 잠재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국 A주의 특허는 5% 미만으로 외국 특허를 출원하여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머지 5% 미만 이상은 다 중국 특허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런 외국 특허나 아니면은 뭐 수수료 때문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냈다가 버리는 특허들 이런 가비지 특허 이런 것들을 제거합니다 데이터에서. 그래서 연구에서는 유효한 특허를 정의할 때 이런 발명 부여, 실용 신안 부여, 디자인 부여의 연간 수수료 유지 특허 그리고 심사 중인 발명 간행물 이런 특허를 유효한 특허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록에도 있지만 이 특허 지표는 뭐 예를 들어 IPC의 수, 뭐 실용 신안이 된 수 이런 특허를 측정하는 지표를 여기서는 변수로도 사용을 하였는데 이 특허 지표의 I는 1에서 10년 동안 수집된 간격이고 그리고 J는 1번부터 41번 그리고 45번부터 60번 총 57개의 유효한 특허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수치화하는 것이 57가지가 있고 총 20년 동안의 간격에 했기 때문에 570개의 지표가 있다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지표는 이런 간행물에 대한 특허 지표, 발행부여, 발명부여, 실용신안부여, 디자인부여 이런 또 유효한 특허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지표의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통계 테스트를 통해서 재무 지표 이 PB 주가순 자산과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스미노브 테스트를 통해서 이 두 분포의 이 PB와 특허 지표의 분포의 왜곡을 확인하고 그게 이제 정규성을 띄지 않는다 이러면 이 콕스박스를 통해서 변환을 통해서 정규 분포가 아닌 것을 정규화해서 3%를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집단과 샘플은 이 집단에서는 심천, 상하이 G, 이 SME 메인보드 그리고 중국 A 쉐어 전체 주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6년 4분기에서 2018년 3분기 이 중미 무역 전쟁을 했을 때 전과 후의 기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회사는 홍콩이나 이 해외 상장된 중국 기업은 또 제외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효과적인 샘플을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고 정의를 하였는데 이 16년도 4분기에서 18년도 3분기까지 이 8분기 동안 A주는 명확한 PB 가치로 상장된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이 8분기 동안 각각 A주는 지난 1년 동안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특허 간행물이나 새로운 특허를 부여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표 1은 이 18년도 3분기 말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했 이 기간 동안의 유효 샘플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3,467개 중에 2,197개의 유효 샘플을 수출하였고 63.4%라고 합니다. 이 상하이 메인보드가 전체 유효 샘플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SME 보드는 이런 에이셔에서 이런 샘플들이 작았지만 많은 비율로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A쉐어 이 전체의 혁신 주도권은 회사 규모와 일치하지 않고 뭐 이렇게 적은 중소기업도 이렇게 많은 효과적인 샘플을 뽑아낼, 뽑아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특허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특허 지표를 이제 분석을 하였습니다. 총 1, 이게 앞에가 1이면 1년 단위였고 이 뒤에가 1, 2, 3, 4 이 특허의 지표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의 지표를 아노바를 통해서 이 4개의 주식 보드 간 그리고 그룹 내에서의 이 통계 분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0.001로 유의하고 있으며 이 4개의 주식 보드 간의 5가지 지표는 편차가 유의하게 존재한다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주식 보드에서 각각의 실행을 합니다. 특허 지표는 간단하게 이런 실용신한 모델, 유효한 모델, 디자인 모델 이런 것들의 수를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특허의 수를 이 45번 지표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레인저 커주얼리티 테스트는 그레인저 인과관계 테스트인데 이 한 시계열 변수가 다른 시계열 변수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시간축의 범위를 가진 두 데이터를 이 한 데이터 두 데이터가 있을 때 한 데이터를 다른 한쪽의 데이터에 특정 시간 간격에 대해서 선형 회계가 할 수 있다면 그레인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것 때문에 이게 효과적이다 이런 인과관계를 찾는 것보단 이런 인과관계를 확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인저 테스트는 특허 선행 지표를 찾기 위해 적용이 되고 이런 PLI 특허 선행 지표는 미리 정해진 선행 기간에 PB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특정 지표이며 이 PLI를 관찰함으로써 미래의 이 주가 순 자산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 지표 이 PIJ를 하나의 시계열 변수로 순서적으로 계속 적용을 해서 다른 하나의 PB를 적용합니다. 이 PLI 특허 지표가 시차 조건에서 이 그레인저 커저리티 테스트 0.05보다 작으면은 이런 인과관계가 이런 인과관계 그러니까 그레인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LI 특허 선행 지표가 이런 주가 순 자산을 앞서가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종류의 시차로 구분을 하고 1은 1분기, 2는 2분기, 그다음 4는 4분기 총 1년에 걸쳐서 시차를 나눠 가지고 이 그레인저 커저리티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모두 이 모든 시차를 다 이 그레인저 커저리티 테스트의 요구 사항에 충족이 된다면 이것을 페이턴트 커널 인디케이터 이 PKI라고 추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PKI는 향후 PB의 변형과 밀접하게 관련된 커널 PLI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시계열 회귀 방법론은
관찰 데이터 이력과 동적 전달을 시계 그러니까 기반으로 미래 관찰 자료를 예측하기 위한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 특화선행 지표와 과거 주가순 자산에 의해서 예측 PB 값을 선정하는 특화 예측 방정식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관찰 변수로 사용되는 이 주가순 자산이 YT고, 그다음에 변수로 사용되는 X의 I는 특화 지표고, 그다음에 T-4는 시차 예측 변수 시차 마이너스 4분기의 PLI입니다. 그리고 ET는 오차항입니다. 여기서 시차를 왜 4로 주는지에 대한 이유를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1, 2, 3, 4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PLI를 1, 2, 3, 4 모두 얻을 수 있는데 이 레그 4 아래에서 PLI를 구합니다. 그 이유는 이 1에서 3 시차의 특화 예측 방정식이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 전문 금융 투자 업체가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레그 4 시차 4분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주식이 최소 투자되면 최소 1년 이상 보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차 4가 최종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레인저 커저리티 테스트를 통해 이 주식 A와 각 주식 보드에 대한 특허 선행 지표 그리고 이 특허 커널 지표 통계를 보여줍니다. 이 PLI는 시차 조건에서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항상 다른 시차에서 미래의 PB를 예측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 여기서 가장 많은 것은 이 시차 1의 상하이 메인보드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주식 보드의 수는 유효 표본 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G의 보드는 이 SME 보드보다 덜 효과적인 샘플을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은 PLI를 획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식의 이 KPI는 이 모든 1, 2, 3, 4를 1, 2, 3, 4의 시차를 그레인저 커저리티 테스트를 충족했을 때 확인이 되는 건데, 이것은 두 주식 보드의 다른 시차에서 특허 선행 지표의 종류가 드라마틱하게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모든 KPI를 전체 A주와 그리고 4개의 주식판에 대해서 그룹하였고, 이 히스토그램은 각 수집 기간의 PKI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아래에 있는 특허 핵심 특허 커널 지표의 종류를 본다면 실용신한 부여와 관련된 PKI가 많고 미래 PB와 더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차 4에서 유효한 특허 선행 지표와 4개의 예측 주기를 모델링해서 특허 예측식을 이렇게 회귀식을 구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4개의 기간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것은 무역 미중 무역 전쟁 이후와 이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3, 4 기간은 무역 전쟁에 영향을 받지만 1, 2기간은 무역 전쟁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 방정식을 통해서 PB를 구하는 최적의 회귀 방정식을 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설명력과 이 P값을 보면은 총 설명력의 범위는 R스퀘어 범위는 0.1927에서 0.6044였습니다. 그래서 이 G보드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 가장 많은 PLI 특허 선행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특허 예측 방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 메인보드가 가장 낮게 조정된 설명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하의 메인보드는 두 개밖에 이런 특허 지표가 두 개밖에 사용이 안 되지만 설명력이 이 상하 선전보다는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허 예측 방정식에 포함된 PLI 수와 주식보드의 유효 샘플의 수는 이런 PLI 수랑 설명력과 관계를 보면은 관련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A주와 모든 주식보드의 특허 방정식은 다 다르지만 이런
특허 방정식에서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 지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생된 PLI 특허 지표가 이 주가 순 자산의 위에서에서도 확인했듯이 실용신안 부여가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이제 연차였으니까 PI07번 특허 지표는 실용신안 부여의 총 IPC 수, 도면수, 부여 그 다음에 이런 카운트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성과입니다. 특허 예측식을 구성했을 때 시차 4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 모든 주식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모든 주식의 연간 주식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성과 지표로 설정을 하였고 이 4개의 예측 기간 동안에 아까 나눴던 주식 미중 무역 전쟁 전후 기간에 이 모든 유효 샘플의 성능과 기존 PB 투자 전략을 비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은 주식 및 주식시장 평균이고 평균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레드는 시장 추세보다 높은 성능 그리고 그린은 시장 추세보다 낮은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다수 지휘보드보다 SME 보드는 중소기업이 다수인 지휘보드와 SME 보드는 대부분 국영기업과 대기업으로 구성된 상하이 메인보드와 선전 메인보드보다 더 많이 하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는 잠재적으로 저평가되는 주식을 나타내는 3정년 미만의 PB 값을 가진 주식을 고려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3정년 미만인 주식이 또 되게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이런 이 낮은 값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수정 선정 기준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이 포트폴리오의 주식은 더 낮은 예측 PB에 의해 선택이 되고, 그러니까 낮은 PB를 선택하는 포트폴리오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높은 PB의 성장률을 선택하는 포트폴리오의 주식을 이 수정 선정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첫 번째 낮은 선정 기준에 이 100, 200, 300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설정하였고 기준 2에서는 이런 높은 PB 성장률을 가진 100, 200, 300의 종목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1과 2는 3정명 미만의 PB 값에 대한 기존 전략보다 더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PB 투자자들이 전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낮은 PB 값을 가진 것들은 대기업과 국영기업이 다수 포함된 상하이 메인보드가 이런 높은 수익률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뭔가 경제 침체의 저항이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준 2 이 높은 PB 값을 성장률을 가진 것은 대부분 이 GE 보드와 SME 보드에서 유효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주가순 자산을 예측하기 위해 특허 예측 방정식을 제안하였고 그레인저 커저리티 테스트를 통해서 시차의 차이에 따라 PLI 특허 선행 지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차가 증가할수록 이 특허 선행 지표의 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고 낮은 예측 PB와 예측 성장률 그러니까 예측 PB 성장률에 기반한 종목 선정 기준 3.0 이하로 선택된 주식 포트폴리오를 통해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이런 통계 분석이 결과 해석 위주였기 때문에 그레인저 커저리티 테스트나 시계열 회귀 등 핵심 분석에 대한 특허 지표의 이 상세한 과정과 설명이 더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특허 지표 데이터를 이용한다는 점이 되게 새로웠지만 이 주식과 지표를 연결시켜서 어떻게 어,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였는지 조금 더 나와 있었으면 좋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어펜딕스 첫 번째는
이 논문 리뷰에서 말씀했듯이 특허 선행 지표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스미노브 검정을 통해서 정규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특정 기준과 비교해서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프로그에 써놨고, 콕스박스 변환을 통해서 정규 분포가 아닌 경우 이 데이터를 정규 분포화해서 선풀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